네. 일단 제가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뭐 앞서 이야기 드렸지만 뭐 사실 다 뭐 많이 아실 겁니다. 많이 아실 건데 그래도 저희가 FMC 점도표 보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으니까 실제로 점도표 나왔으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유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번 주에 또 그러니까 지난주에 나왔던 ECB 통화정책 회의와 관련된 부분도 조금 더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표를 먼저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이제 FMC 결과를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는데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6월 금리 인상했습니다. 금리 인상했고요. 그다음에 경기 전망치도 상향 조정이 나왔고 물가 전망치도 상향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점도표가 상향 조정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회 추가 인상 가능성이 좀 대두가 되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그때도 그러니까 지지난주 설명드릴 때 잘 보라고 제가 참고하라는 게 요 부분이었죠. 그래서 원래 이제 3월 같은 경우는 2.7% 이제 GDP 증가를 예상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2.8%로 0.1% 상향을 했고요. 중요한 건 이거라 그랬죠. PCE 물가지수 관련 부분인데 보시면 3월 달에는 1.9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2.1%로 0.2%는 상향 조정했어요. 연준의 이제 주요 소위 말하면 이제 타겟팅 목표치죠. 2%요 부분이고 그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코어 PCE 물가 지수 역시도 1.9에서 2%로 또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부분 자체는 굉장히 매파적인 게 맞죠. 매파적인 게 맞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거 달러가 요 이슈로 인해서 원래는 상승해야 정상이었어요. 원래는 점도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원래는 이렇게 나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3월 점도표가 이렇게 두 개가 와 있었고 여기 밑에 하나 다 있었고 원래 균형을 맞춰줬었어요. 원래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밑에 두 명이 있었던 위원이 조금 더 상향 조정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밑에 있었던 의원 중에 한 사람이 여기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점도표 자체가 위로 상향 조정되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전에 비해서는 조금 더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을 좀 더 많이 올렸죠. 그래서 뭐 9월과 12월에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지금 높아 보이는 구간인데요. 그러니까 딱 요까지만 보면 분명히 FOMC 회의 결과는 그러니까 매파적입니다. 매파적이고 그게 원래 달러 강세 요인을 만들었어야 정상인데요. 실제로 아시겠지만 지금은 달러 강세가 많이 나와서 이거 매파적으로 움직였으니까 당연히 여기에 반응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지금 강세가 나온 건 FOMC 회의 결과 때문에 강세가 나온 게 아니고요. ECB 통화정책 회의 때문에 유로가 급락 나오면서 강세가 나온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FOMC 회의가 끝나고 나서 달러는 하락을 했어요. 왜냐하면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파월 의장이 뭐 여전히 점진적인 금리 인상 기조 유지하고 그 다음에 이 물가 상승과 관련된 부분은 좀 일시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실 달러는 하락을 했고 특히 이제 ECB 통화정책 회의에서 약간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거라는 또 그런 기대감 때문에 뭐 유로화가 좀 강세를 보이면 또 일단 달러의 방향성을 일단 하방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결정적으로 이거에 나왔습니다. 결국은 이제 지금 중요한 건 이거죠. ECB 쪽에 회의 결과인데요. 기본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것처럼 기준금리는 동결을 했습니다. 근데 이 동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서 저희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8월까지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원래 보통 이런 중앙은행들 같은 경우는 통화정책에 대해서 사실 좀 많은 가능성을 그러니까 이 쉽게 말해 열린 결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으로 하여금 약간은 생각할 수 있는 걸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확정을 해버리면 아주 먼 미래에 대한 확정을 해버리면 혹시라도 경기가 그와 관련해서 맞지 않을 경우 수정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시장과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앙은행과 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결정은 시장과의 소통이 중요한데 이게 사실 자칫 잘못하면 시장의 신뢰성을 또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그렇게 많이 안 하는데 아예 해버렸어요. 해버렸다는 건 그만큼 유로존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죠. 원래는 예정대로 QE를 축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달 그러니까 뭐 10월 달까지는 300억 유로 그대로 이제 계속 이제 그러니까 채권 매입을 계속 하는데 이제 10월 달부터는 이제 이걸 절반으로 줄입니다. 150억 유로로 채권 매입을 하고 그다음 12월이 지나면 아예 종료를 하는데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기자회견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종료만 하고 그 다음에 원래 이제 채권 같은 경우는 만기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지금 현재 페드 같은 그러니까 연준 같은 경우는 재투자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자금을 지금 흡수하고 있는데
지금 ECB 같은 경우는 재투자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더 이상 시장에 돈은 풀지는 않겠어. 하지만 시장에 쉽게 말하면 유동성도 흡수도 하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유로화 약세 요인으로 아주 크게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상향 조정은 했지만 결국에는 역시나 목표치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시장, 그러니까 유로화 강세에 대한 우려감을 자극시키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경제 성장률 자체를 또 낮췄어요. 그러니까 유로존의 경기에 대해서 물론 기자회견을 통해서 2분기도 일시적으로 좀 나빠질 수는 있다. 하반기는 좀 좋아질 수도 있겠다라고 기대감은 가지게 말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전망치는 하향 조정했다는 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ECB는 굉장히 지금 비둘기파적인 통화정책 스탠스를 유지를 합니다. 실제로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아직까지 좀 이 부양의 의지를, 그러니까 지금은 유로존은 좀 경기 부양 기조가 좀 유지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다음에 무역 분쟁과 관련된 부분 시장의 불확실성이 있다. 이 부분 이야기를 하면서 유로화를 좀 급락을 시켰습니다. 중요한 건 아까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유로화가 급락이 나온다는 거,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ECB가 유동성을 흡수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만 놓고 보면 증시에는 그렇게 나쁜 재료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왜 안 좋냐면 유로화가 급락이 나오면서 달러가 급등이 나온 게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이머징 통화가 급락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머징 통화가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달러 캐리가 자금이 당연히 이제 이머징 시장에서 자금이 좀 빠져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결국에는 이제 우리 증시에 또 하락 압력을 좀 작용을 시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여전히 뭐 추세 하락에 대해서 우려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드라기 총재도 이야기한 것처럼 물론 경제 성장률 자체는 하향 조정했지만 하반기에는 그래도 반등의 여지가 있다라는 언급을 또 했고, 미국 경기 역시도 이제 연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턴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은 저는 여전히 크지 않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시장이 그렇다고 해서 그럼 시원하게 올라갈 수 있냐라는 부분은 여전히 의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사실 이제 외국인에 대한 수급 관련 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 있다. 그러니까 이머징 통화에 대한 부분은 좀 하방적으로 지금은 좀 잡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이번 주 ECB 포럼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또 한 번 만약에 드라기 총재가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면 이건 작심한 거거든요. 작심하고 그냥 유로화를 조금 더 이제 끌어내리겠다는 거죠. 더 끌어내려서 유로존 경기, 그러니까 수출 관련 이 제조업 경기를 좀 살리겠다는 의지가 강한 겁니다. 그렇다면 유로화는 조금 더 하방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달러 강세가 나오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포지션 같은 부분은 대표적으로 이제 호주 달러 같은 경우는 좀 더 하방 쪽으로, 그다음에 유로 같은 경우도 좀 하방 쪽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보고요. 중요한 건 유로화는 좀 중요한 지지선이 또 기술적으로도 형성은 돼 있긴 합니다. 1.1600 라인인데요. 이 라인이 만약에 지지가 되면 또 약간 옆으로 이제 상승은 반등, 기술적인 반등 나오고 약간 이제 횡보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기간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이 1.1600 라인이 만약에 깨진다면 이건 역시 좀 더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이때는 뭐 여전히 유로는 좀 매도 포지션, 그로 인해서 뭐 이머징 통화도 역시 매도 포지션, 달러는 또 강세 포지션, 이쪽으로 포지션을 잡고 가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이번 포럼에서 그러니까 이 드라기 총재가 특별하게 그러니까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지 않는다라면 기술적인 지금은 좀 저항, 그러니까 반등이 나올 시점은 맞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유로화의 포지션 좀 잘 보자. 만약에 이번에 무너져서 한 번 더 내려간다면 매도 쪽으로 조금 더 포지션 자체를 좀 물량을 더 늘리셔도 되지 않나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 부분은 국내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을 좀 파악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끝으로 이제 오늘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또 이제 ECB, 죄송합니다. 오펙 정례회의가 있는데요. 앞서 지금 과장님께서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이 감사는 연장될 것 같은데요. 굉장히 많이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산량 자체를 많이 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이건 증산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어쨌든 이와 관련된 부분 역시도 또 크루드 오일, 그러니까 유가의 또 하방에 조금 더 영향을 미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루드 오일 쪽도 일단은 지금 현재는 펀더멘탈 상으로는 하방이 맞습니다. 하방이 맞고요. 기술적으로 반등은 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일단 아직까지는 아주 시원하게 올라가기 좀 힘든 구간이 아닌가, 쉽지 않지 않나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에도 여러 가지 이슈들 기다리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말씀해 주신 ECB의 통화정책 포럼, 이번 주 수요일에 예정되어 있는 20일에 예정되어 있는 ECB의 통화정책 포럼과 함께 또 오펙의 그 회의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난주 ECB 발표 이후에 유로화 때문에 좀 눈물 흘리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이것을 다시 대응에 도움이 좀 되는 정보들이 아니었나 때문에 잘 참고하시면 좀 손실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저희 이제 해외 선물 데스 매치 함께 하시면 이렇게 알찬 정보들 계속해서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방송으로만 함께 하지 마시고요. 저희 함께 데스 매치에 신청하셔서 참가 신청하셔서 직접 참여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이제 6월 22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2일이면 이번 주 금요일이거든요. 와, 나 이제 너무 늦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직 정말로 늦지 않았습니다. 이번 일주일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참가 신청 클릭하시고 멘토의 멘티가 되어서 함께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